물어볼 게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통 재판,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렵게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그렇고 검찰이나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냐는 걸 묻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어렵게 결정에 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고요. 의견을 말하기는 좀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일주일에 4번을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요. 재판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표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한 개인으로서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뭘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선에서 사람이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내린 그것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첩 사건에서 간첩을 재판하는데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한다.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좌파 단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네? 각각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사안 때문에 무슨 사안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아마 간첩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2번씩만 재판해도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뭐 인권 침해다, 뭐 사법 살인이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전직 대통령은 그 간첩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대답도 그렇게 한번 소식과 시원하게 못합니까? 한명숙 전 의원 재판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예? 5년 걸렸어요. 5년. 그거는 그렇게 오래 끌어도 되는 거였나요? 어떤 사람은 재판 5년씩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씩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지난 며칠 전에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몇 번은 도저히 나오지도 못해요. 나 같으면 아마 이 재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어디 그냥 쓰러져 들어 누웠을 겁니다. 그래도 뭐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지연한다든가 뭐 이런 저런 말 듣기 싫어서 피고인이 꾸역꾸역 죽기 살기로 재판에 참여하는 정말 이런 실정인데 예? 검찰을 지휘할 분이 그냥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거다.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서 생중계를 할지 말지를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후보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생중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일을 그래서 제가 후보자 자격에서 예.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검사 2천 몇 명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재판부가 알아서 고민할 거다. 총장이 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하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총장이 될 거 아닙니까? TV 생중계 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는데 그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계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부에서 하는 결정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참 않습니다. 좀 딱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지금 헌법 재판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형사 재판까지도 여론 재판을 하겠다. 그럼 형사 재판도 여론 조사를 따져가지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21세기 인민재판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2심, 3심 받아보기도 전에 TV에 생중계돼서 온갖 거 다 샅샅이 드러나고 재판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공직 후보자로서
좀 당당하고 소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의 소신이 엄저가 돼 잔인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주사회 재판하고 다 지금 막 실신할 정도인데 그걸 이제 생중계까지 하겠다고 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부에서 여러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을 이끌어갈 지금 걸로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재판부 예? PPT 한번 준비된 거 좀 틀어봐 주세요. 이 특검 수사 저거 한번 보세요. 지난 12일 새벽 2시쯤 주택가에 특검 관계자가 서성거리고 잠시 후 정유라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 씨가 승합차에 올라타자 출발합니다. 그냥 저게 답니다. 새벽 2시에 특검 관계자라고 하는데 뭐 파견 검사도 많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새벽 2시에 저렇게 만나야 되겠어요? 저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 상식적인 일입니까? 정확한 과정을 잘 알지 못하여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와 이거 정말 바랍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당당하다 그러면 뭐 사무실로 불러서 하든가 대낮에 헌안대 하든가 새벽 2시에 아기가 2살짜리인 엄마를 불러서 차에서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증언은 180도 바뀌었어요. 경국대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직계 존속에 대해서 고발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딸을 불러서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모진 얘기를 하도록 회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답변이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지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 1호에 적폐청산입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용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해서 국무위원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국민들은 이 적폐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요 최근에 그 이사에 관해서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보자. 제일 많이 회자되는 말이 내로남불 그런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검찰총장 자격이 있습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 제가 설명하는 건 온당치 못하지만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지식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줄여서 내로남불. 그런 용어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회자가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총장으로서 자기 의심되는데요. 정말 우리 총장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면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총장 후보자께서는 그 5대 비리 뭔지 알죠? 네. 네.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네, 뭐 5대 주요 비리 뭔지 내용은 알죠? 네, 알고 세금 있습니다. 탈루, 위장 전입, 네. 등등 5가지 네.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후보자는 거기에 적용한다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점수를 매기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특히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명해야 남을 처벌이라고 관리라고 할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동조해주고 승복해주고, 특히 검찰총장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자기 점수도 자기 못 매기면 되나요?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두고 많은 지인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문무일 후보자는 조남 그대로 그런 문자, 힘쓸 묻자, 하나 일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문무를 제대로 갖춘 분이고, 그분의 업무 능력과 인간성 등 칭찬을 많이들 합디다. 많은 기대를 합디다.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화면 잠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이 약간 질의를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역대 우리가 검찰총장 임기제가 되고 난 뒤에 20명 중에 단 7명이 임기를 채웠고, 21세기 들어서 정말 급변하는 사회 21세기 들어서 12명 중에 단 3명만이 임기를 채웠습니다. 단 3명만. 우리 총장 후보자도 반드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총장께서는 약 2,000명 이상의 검사를 통솔하는 정말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아까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자료 화면 보시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견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반부패에 관한 국가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강구해내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굳이 참여해야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게 이제 의심스럽고요. 근데 대체로 참여하다 보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니까 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때로는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검찰이 중립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이것은 검찰 중립을 위해서 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떤 논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임 때부터 배워왔던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라고 배워왔고, 저 또한 지금 그걸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21세기 인민재판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2심, 3심 받아보기도 전에 TV에 생중계돼서 온갖 거 다 샅샅이 드러나고 재판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공직 후보자로서 좀 당당하고 소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의 소신이 엄정화 돼 잔인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주사회 재판하고 다 지금 막 실신할 정도인데 그걸 이제 생중계까지 하겠다고 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부에서 여러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을 이끌어갈 지금 걸로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재판부. 예? 물어볼 게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통 재판,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렵게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그렇고 검찰이나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냐는 걸 묻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어렵게 결정에 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고요. 의견을 말하기는 좀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일주일에 4번을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요. 재판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표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한 개인으로서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뭘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선에서 사람이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내린 그것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첩 사건에서 간첩을 재판하는데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한다.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좌파 단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네? 각각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사안 때문에 무슨 사안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아마 간첩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2번씩만 재판해도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뭐 인권 침해다, 뭐 사법 살인이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전직 대통령은 그 간첩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대답도 그렇게 한번 소식과 시원하게 못합니까? 한명숙 전 의원 재판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예? 5년 걸렸어요. 5년. 그거는 그렇게 오래 끌어도 되는 거였나요? 어떤 사람은 재판 5년씩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씩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지난 며칠 전에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몇 번은 도저히 나오지도 못해요. 나 같으면 아마 이 재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어디 그냥 쓰러져 들어 누웠을 겁니다. 그래도 뭐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지연한다든가 뭐 이런 저런 말 듣기 싫어서 피고인이 꾸역꾸역 죽기 살기로 재판에 참여하는 정말 이런 실정인데 예? 검찰을 지휘할 분이 그냥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거다.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서 생중계를 할지 말지를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후보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생중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일을 그래서 제가 후보자 자격에서 예.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검사 2천 몇 명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재판부가 알아서 고민할 거다. 총장이 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하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총장이 될 거 아닙니까? TV 생중계 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는데 그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계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부에서 하는 결정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참 않습니다. 좀 딱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지금 헌법 재판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형사 재판까지도
여론 재판을 하겠다. 그럼 형사 재판도 여론 조사를 따져가지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